네, 해외 시장에서 투자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이징 스타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편하게 문자를 주시고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주식시장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강연의 안내 먼저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주제는 일본과 글로벌 투자에서 찾는 위기 탈출법입니다. 이분들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요. 저희 글로벌랩 김희욱 소장을 포함해서 손현철 프로듀서, 이인규 이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신청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전화나 문자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 준비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함께해 주실 두 분과 인사 나눠볼까요? 유한타증권 글로벌 비즈팀 이용철 부장, 그리고 이가람 글로벌랩 연구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시황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중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보면서 여기에 투자 팁을 찾아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자, 부장님, 그런 의미에서 부장님께서 이 분야의 전문가시다 보니까 새해 중국을 바라보는, 시장을 바라보는 팁이 있다면 핵심을 좀 전달해 주실까요, 오늘? 예, 중국 경제와 중국 증시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입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국가인 만큼 정책이 곧 시장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 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 매우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한 해의 경제를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전년 12월에 개최되는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에도 19일에서 21일 사이에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의 주요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2019년에 중국의 경제의 기조를 확인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중국 경제공작회의가 이제 그 다음에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니까 지난해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궁금한데 한번 살펴주시죠. 예, 지난해 나왔던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주요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가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나쁘다는 얘기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겠다. 중국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감세, 세금을 깎아주고 그리고 지방 정부의 특수채를 발행을 해서 지방 인프라에 활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제조업의 질적 성장을 이룩하겠다.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2019년에 주요 핵심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습을 보면은요, 그동안 2019년 이제 개방 개혁의 40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그동안 개혁 개방 정책을 많이 폈는데요. 이번엔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겠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외국인 기업의 지식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외국인 독자 기업들을 허용하는 등의 중국의 어떤 개방, 특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이슈가 되는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타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경제공작회의에서 지난해 나온 내용인데 양회까지 기다려야 이게 공식화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부터 이게 어느 정도 실행이 되면서 기대감을 쭉 가져가도 되는 부분인가요? 실제로 중국에서 가장 큰 정치 이슈는 3월에 열리는 양회입니다. 네. 전인대와 정협이 있죠. 여기는 이제 정치 행사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물론 이제 경제 내용도 다루기는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다루는 내용들은 12월에 있었던 중앙경제공작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한 번 더 그 국회, 우리가 말한 의회의 인준을 받는 과정이죠. 공식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근간의 내용들은 이미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양회에서는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아니면 추가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미 경제 기조는 확인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업의 질적 발전이라든가 그리고 세금 인하, 뭐 인프라 투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혜가 있을 것으로 지금 쭉 보니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부장님께서 보시는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쪽은 어느 분야인가요? 핵심 키워드를 위주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일단 재정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지방 정부에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인프라 관련 기업들을 찾는 게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제조업의 질적 개선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새로 나오는 그 4차 산업 관련 기업들 그리고 뭐 5G 기업들 이런 신기술에 대한 영향을 받아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개방 개혁에 따라서 지적 재산권을 확대하는 그런 또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키워드가 많네요. 어찌됐든 이제 정책의 수혜를 받으면서 쭉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쪽을 봐야 되는데 경제정책 그런 관련주라고 묶어서 본다면 어떠한 종목이 좀 눈에 띄셨나요? 오늘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수혜주로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동방전기입니다. 상해 증시에 상장이 돼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GTE라는 기업입니다. 선전 증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신통신인가요? 중흥통신이죠. 중흥통신. 이게 그러면은 5G면서 화웨이랑 같이 이야기가 많이 됐고 맞습니다. 미국 이슈와 저희가 연관되어서 타격을 많이 받는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그 기업이죠. 그러면은 이거 손대도 되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두 종목 좀 한번 볼게요. 예, 기업명이 조금 헛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국내 용어에 맞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홍콩 정시에 상장돼 있는 거는 중흥통신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선전 정시에는 GTE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업이고요. 동시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동방전기부터 먼저 살펴보면은요. 동방전기는 세계 최대 발전 설비 제조 기업이고요. 또 발전 공정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고효율 청정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원전 세트나 또 풍력 발전, 태양 에너지 같은 청정 에너지 관련 발전 설비를 제조하고 이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 인프라 투자 확대에 수혜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추천이 되고요. 네, ZTE도 좀 짧게 볼게요. 예.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 기업입니다. 휴대폰 업체인데 5G의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2019년에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매출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에 대한 기대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고요. 라이스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가시죠. 네, 미국에 상장된 라이징스타 종목들 보겠습니다. 인퓨시스템 홀딩스 2.65%, 그룹포는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에드나 젠타리스는 2%,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트리바고가 0.81% 뛰면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일본의 라이징스타 종목도 보겠습니다. PD1은 제자리 걸음을 했고요. 세테니오 홀딩스 2%대, 리넷자펜그룹이 4%, 그리고 니포나코아 역시 4.69% 상승하면서 446엔대의 어제장 거래를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지금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 이금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쭉 보니까 저희 성적표가 너무 좋습니다.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 지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라도 시작해볼까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인퓨시스템 홀딩스입니다. 이 기업은 7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퓨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병원과 대체 의료기관 그리고 외래 환자한테 주입 펌프와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회사인데요. 먼저 지속적 말초신경 차단술이라고 해서 수술을 받은 외래 환자한테 지속적으로 비마약성 진통제를 주입하는 주입 펌프와 그리고 프로그램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집중을 하는 이유가 이제 전자기기를 이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약물 투입을 제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약물 남용 사례가 발생되겠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실제 사례로 오피오이드 진통제 남용 사례라고 해서 이제 오피오이드라는 거는 속 안에 아편의 성분이 들어있는 약물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환자가 직접 제어를 하게 될 경우에 아편에 중독이 되는 사례가 그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미국에서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거를 방지를 하고 이제 해결책을 찾게 되겠는데 그게 이제 인퓨 시스템처럼 이제 자동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그 기술을 인퓨 시스템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퓨 시스템과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기술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외에 뭐 이슈가 좀 제가 보니까 경영권 분쟁이 좀 있었던 건가요? 뭐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네요.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우선 경영진 쪽으로 먼저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최근에 경영진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상장과 동시에 이제 스펙팀이 같이 경영권에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에 약간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이전에 있었던 경영진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서 약간 공격적인 전략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공격적이라서 부채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 부채가 쌓이다 못해 나중에는 은행의 채무 불이행까지 가는 굉장히 경영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가도 보시는 것처럼 전략적으로 이게 공격적으로 이제 추구를 했을 때는 주가도 같이 올라갔는데 네. 그 이후로 이제 채무 불이행이라는 이슈까지 터지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락세가 나오게 되자 이제 이사진과 이제 경영진 사이에서 분쟁이 생긴 거죠. 이러면서 이제 경영진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대신에 이제 이전 경영진 같은 경우는 이제 버텼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이사진을 통해서 해결이 되면서 새로운 이제 CEO가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경영도 정상화가 되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온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올라오는 구간인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언제 잡아서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가격 전략 뭘까요? 네,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게 해결이 되다 보니까 채무 같은 경우도 급속도로 이제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와서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봉 차트를 보게 돼도 이평선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정배열 상태에 있고 그리고 추세 상승 구간에 있다라고 보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가가 3.49달러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제 3.4달러 부근을 기다렸다가 매수로 들어가시고 손절은 3달러 그리고 목표는 일자로 4.2달러 제시해드리고요. 2차로는 41% 상승한 4.8달러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종목 빠르게 볼게요. 시간이 항상 없어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한 종목 더 전달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룹폰 좀 준비해 오셨네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제 그룹폰이라는 이제 세계 최초였고 세계 최대의 이제 소셜 커머스 기업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인터넷 ETF 관련 쪽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라도 소매 쪽에서도 이제 소매는 인터넷 쪽으로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그 최근에 그룹폰 플러스라고 해서 새로운 이제 약간의 이익을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실적 악화가 된 부분이 이제는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로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네. 조금 기다렸다가 3.55달러의 매수를 보시고 손절은 2.9달러, 목표는 1차로 18% 상승한 4.2달러와 2차는 46% 상승한 5.2달러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두 분과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더 알찬 정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